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네, 정혜연입니다. 국민의힘 당의 새 대표가 이준석 씨.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새 대표가 됐습니다. 자, 기대도 있고, 또 우려도 있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어쨌거나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흥행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 자, 이제는 어쨌거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 기자가 이제 이준석 대표 9년 전에 인터뷰를 했었죠. 네, 그렇죠.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9년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 20대였어요. 9년 전이니까. 그렇죠. 지금이 37살. 네, 36이니 네. 하여튼 27,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굉장히 순수했던 사람으로 청년? 기억을 해요. 네. 청년이었다고. 이제 정치인이라는 느낌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못했어요. 굉장히 좀 솔직했다. 다만 이준석이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보면 이제 문제가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이 그렇죠. 아직도 이제 보수층의 보수 지지자들 중에 많습니다. 네. 제대로 하겠어?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승리가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유튜브를 찍어서 욕을 아주 엄청 먹었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준석이란 개인의 인물이 뛰어나기보다는 이준석이 당대표가 돼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네네.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심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찍는 네네네. 표가 많아질 거고, 그래서 될 것 같다,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실 얘기했다가 그 예상대로 또 결과가 나왔어요. 예상대로 많은 나왔는데, 분들이 비판을 하셨지만, 그쵸. 솔직히 말해서 보여주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까 고급 승용차 대신에 이제 백팩 메고 이제 따릉이 이렇게 잠깐 빌려서 하는 자전거를 타고 이제 국회 첫 출근을 했더라고요. 사진으로 나왔던데, 그게 그렇게 보기 나쁘진 않았습니다. 항상 까만색 세단 타고 편안하게 오는 모습만 보다가, 이게 만약 보여주기 식이더라도 그렇죠.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보여주기 그렇죠. 식도. 그렇죠. 예. 그럼에도 네. 제 생각에 이 대표는 아마 당분간 이제 살얼음을 걷는 기분이 아닐까. 네. 그 나이가 이렇게 젊다 보니까 만으로 36살. 아무래도 네가 도대체 국가가 뭐 하는 건지 알겠느냐. 국가관에 대해서 네네네네. 좀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우려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문제가 그거였어요. 이번 이제 경선 투표 결과를 보면, 처음에 경선 투표 결과라고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고 그러죠. 네네네. 막 이제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돌 때는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와 당심에서 모두 승리한 걸로 나왔어요. 네네네. 근데 실제 공식 결과를 보니까 네. 당심에서는 나경원 2등을 차지한 나경원 맞아요. 후보가 승리를 그렇죠. 했어요. 40.93%를 얻었죠. 네. 주호영 의원이 이제 16.82, 네. 17% 정도를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0%가 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대통령 선거는 여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당연해요. 근데 당대표 선거는 당의 얼굴, 당의 대표를 뽑는 거기 네. 때문에 당연히 당심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심에서 60%가 이준석 대표를 네. 지지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칫 여기서 좀 삐걱대면 이 당심이 굉장히 분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꼭 염두를 해둬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당원들이 더 그러니까요. 많았다는 것을 아마 염두에 둬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예.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당심에 있어서는 나경원 전 네. 대표가 조금 우세였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네, 당선이 된 격인데. 네, 여론조사가 네, 해서 어쨌거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어쨌거나 최 기자가 과거에 만나셨으니까 네네네. 우려하는 몇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될 텐데. 그렇죠. 제 생각에는 몇 가지라는 게 국가관, 네. 대국관, 약간 아니 좀 큰 틀에서 보자면요. 큰 틀에서는 그런 저는 게 있겠죠. 그렇죠. 이 좀, 네. 어르신들이죠. 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네. 지금 국가관 또는 대국관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준석 이제 대표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네. 의원과 이제 같이 대등하게 맥주를 활동을 한잔 하고 하거든요. 이런 네. 모습을 보면서 혹시 저쪽에 스파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하는데, 네.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를 9년 전에 한 번 만난 게 다인 네. 사람이라서 네. 자세히 모릅니다. 네. 다만 한 가지 놀란 게, 제 지인이 있어요. 제 네. 지인이 있는데, 제 지인이
이준석 대표랑 과거에 네. 무슨 좀 논란이 있어갖고 네. 좀 사이가 좋을 것 같지 않았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전화를 하니까 이제 네. 당대표가 되게 직전이죠. 네네네. 곧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해를 했나 보다. 네. 뭐 이준석이란 사람이 뭐 그렇게 꽁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죠. 예. 네. 자, 어쨌거나 뭐 좋은 시그널이네요. 뭐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또 비판하실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뭐 엄청 어쨌거나 댓글로 또 댓글 테러를 각오를 하고 있는데 또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9년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인터뷰했을 때 이제 우리 월가주서는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좀 법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물어볼 때 인터뷰 말미에 뭐 국가보안법이나 네, 그렇죠.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한 질문을 꼭 이제 네. 공통적으로 하는데 네. 뭐 이준석 어떻던가요? 대표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네.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당시 인터뷰에 이제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이제 김정은처럼 살려고 하면 못 살 것 같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저질러야 할 수많은 악행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 악행을 저지르는 자리에 자기는 있고 싶지 않고 뭐 그렇게 못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가 이거를 아마 기억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김정은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 또래인데 그도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라는 얘기를 앞에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김정은이 공개된 나이가 맞다면 한 살이 위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같은 또래가 맞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거예요. 지도 갑자기 네. 왜 아버지 김정일이가 죽어서 이제 네. 올라갔고 네, 네. 막 이렇게 주변에서 얘 죽여야 된다 말아야 네, 된다 네,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뉘앙스를 좀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이 대표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뭐 요 앞에 얘기한 건 좀 빼주세요. 그래서 제가 네. 인터뷰에서는 이제 네, 내용을 네. 넣지 않았는데 네, 네, 네. 솔직히 막 확 개운치는 않았어요. 네. 혹시 뭐야? 김정은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뭐 어려서 그런가? 이런 네. 생각을 좀 했는데 네. 근데 이 워딩 외에는 또 문제 삼을 이야기가 없었어요. 네. 이제 뭐 종북 세력과 관련해서도 네, 뭐 네, 본인의 이야기를 잘 하고 그래서 네. 뭐 이제 그거를 이제 오해를 약간 풀긴 했는데 그래도 찝찝함은 있었죠. 어쨌거나 계속 좀 의심을 좀 해왔다. 뭐 그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준석 대표의 대북관에 네. 대해서 좀 의심했었는데 네.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는 죄송하지만 이제 과거에 공정한 경쟁이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 책을 저는 읽어보진 못했고 요번에 이제 당 대표가 되니까 이때 이 대표께서 쓰신 이 책 내용이 좀 그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흘러나오고 있죠. 예. 네. 여기서 통일의 방법이 체제 우위를 통한 흡수 통일 외에 어떤 방법이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흡수 통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네, 중심에. 그렇죠. 통일 교육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 썼어요. 네. 우리는 충분히 통일 교육을 받았고 네. 북한 애들의 마인드부터 다 바뀌어야 통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거 같고요. 흡수통일이란 북한 체제를 지우는 것이고 북한과 타협할 일은 없다는 것. 네. 그러니까 흡수통일을 해야 된다는 게 북한의 체제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렇죠. 공산주의 지워버리고 그럼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네네. 사회로 통합이 돼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북 지원에 관련해서도 북한 정권이 이 쌀이 남한에서 왔다는 것을 밝히고 네. 배분한다면 뭐 지원할 용의가 있지만 네. 밝히지 않는다면 지원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이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인도적 지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쌀이 네. 이제 군량미로도 사용이 그렇죠. 되고 막 그런 그렇죠.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네. 주민들한테 안 나눠주면 그렇죠. 안 주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호한, 굉장히 강경하네요. 예, 강경한, 인도적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예. 하는 부분은 굉장히 강경하게 읽혀집니다. 강경 올고든 네. 올고든 대북관이죠. 이걸 보면서 음. 그때 네. 내가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내용을 넣었으면 참 억울할 수 있었겠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준석 대표의 적어도 이제 북한과 네. 관련된 대북과는 굉장히 아주 클리어해 보이고 네. 좀 뭔가 이렇게 확고해 보입니다. 네, 네. 뭐 어쨌거나 최 기자가 조금 의심을 하다가 네. 한 9년 만에 좀 의심이 풀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9년 동안 연락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꽁 하고 있다가 예. 연락 한번 해보시죠. 아마 받아는 줄 거예요. 그 네. 연락을 굉장히 잘 받는 정치인으로 유명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뭐 어디 가리지 않고 뭐 인터뷰도 잘 해주고 그게 저는 뭐 소통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것도 좀 다른 모습이죠. 굳이 아니 전화하면 보좌관이 전화 받아가지고 그렇죠. 의원님 이렇게 바꿔주는 네. 경우도 있잖아요.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특정 이제 민주당 의원들 네. 같은 경우에 어떤 몇몇 분들은 특정 언론의 취재를 거부하죠. 네,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든 네. 다 나오죠. 네, 뭐 친정부라고 하는 네. 방송이나 이제 뭐 좀 보수 색깔이 있는 방송이나 다 나와서 본인 그 말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요. 본인의 저는 그거는 굉장히
높게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다. 그거는 뭐 저 진짜 열린 마음이라. 왜냐하면은 저희 가끔 이렇게 비판을 저희한테 하시는 분들이 왜 니네는 그렇게 무슨 이렇게 야당 쪽 네. 얘기만 듣고 막 그러느냐 그러는데요. 그 이유가 예전에는 저희가 똑같이 질의서 같은 거를 보내거나 하면은 똑같이 답을 해줬어요. 네. 여당도 야당도 답을 해줬는데 네. 언제부터인가 그 취재에 저희가 응하지 않는 거죠. 보내면 전화를 하면 끊고 질의서를 보내면 뭐 하몽차사도 아니고 안 돌아와요. 저희 어쩔 수 없는데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과거 옛날 네. 그러니까 여든 야든 상관없이 그 신문도 약간 그런 성향에 따라 있다면 인터뷰 응하는 모습은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제 어리고 젊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르신들의 경험, 경륜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왜냐면 다 세상 유행이 돌고 돌듯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이렇게 많이 돌고 돌기 때문에 저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에서 이제 당 대표가 30대가 됐으니 좀 시간을 줘야죠. 네. 시간을 주고 네. 못하면 그때 비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가 이제 공약처럼 이제 외부에서 천하의 인재들을 모으기 위한 작업을 이제 성공을 해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